구마와 테마가 없는 오컬트인데요.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어떤 오컬트를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진실을 다룬 영화들이 이제 오컬트 영화인데요. 저희는 구마나 퇴마 의식이 없이 그 자리를 미스터리한 기적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적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는가, 또 기적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,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인간 본연의 어떤 내면 속에 있는 변화, 그 변화하는 모습들을 섬세하게 표현함으로써 그걸로 섬뜩함을 자아내는 미스터리 오컬트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.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. 그 기적과 저주의 등가 교환이라는 설정이 신선한데요. 기적과 저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계속 이 작품을 하면서 고민했던 거는 기적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소구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누구나 기적을 꿈꾸고 어떤 방식으로든 기적을 바라고 그렇게 살 텐데, 그렇다고 하면 그 기적을 바라는 이야기, 동시에 또 누군가는 저주에 처해 있는 듯한 어려움 속에 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그 저주에 빠져 있는 분들의 그 심리, 이것들을 서로 연결지어서 내 기적이 내 어떤 상이 아니고 내 저주가 어떤 벌이 아닌 듯한 그 느낌, 그 둘의 등가 관계를 통해서 과연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, 그 기적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, 기적을 지킬 수 있겠는가, 이런 물음들을 다시 던져보고 싶었습니다. 병철 선배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작품에서 사실 설득력 있는 연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었거든요. 근데 저는 영범이라는 캐릭터가 이 기적이나 저주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발견하고 먼저 맞닥뜨리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영범이 바라보는 기적, 영범이 선택한 이 모든 것들이 관객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고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배님이 보여주셨던 그 설득력 있는 모습들, 그리고 또 표현해 주신 그 많은 깊이들이 저희 영화의 가장 큰 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철 선배님께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. 선희 선배님은 제가 제일 처음 그 공포 영화가 예전에 한 20년쯤 전에 그 여우계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. 여우계단 3. 예, 제가 그 영화를 너무 잘 봤었거든요. 근데 그 이후로 선배님이 공포를 한동안 안 하셨었어요. 근데 왜 안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선배님 되게 눈이 크신데 사실 눈이 큰 분들은 되게 겁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미지가 있는데, 선배님 되게 씩씩하시고 대장부 같으시고 리더십도 뛰어나시고 그러시거든요. 그래서 선배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뻔한 공포의 어떤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캐릭터의 리액션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시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희열아 씨, 춘서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춘서 시나리오 고치면서 처음부터 좀 생각했던, 요런 춘서의 캐릭터의 어떤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형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 좀 다른 결과, 다른 터치가 가미될 수 있는, 우리가 본 적 없는 춘서의 느낌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.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기적이라는 것과 저주라는 것이 교환이 된다라는 그 설정이었습니다. 뭐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수도 있는데 작품 속에서 이렇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을 본 것은 저는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지점이 아주 흥미로웠고 그런 이야기가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걸 보고 싶다. 그리고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. 뭐 이런 생각으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. 제가 좀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일단 시나리오가 너무 탄탄했고 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좀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서 저는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네. 뭔가 딱히 그 인물을 들여다보면 악역이 없는 인물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본인의 삶과 생을 위해서 원했던 기적이 또 누군가에게는 악역이 될 수 있고, 또 내가 원했던 것들이 남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각자 상태에, 그리고 그 인물의 포커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들이 저는 배우들에게 저희가 연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열려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.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연기의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첫 번째는 기적을 원하는 사람,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내려진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,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기적과 저주와 그런 걸 받은 사람의 가족, 뭐 다른 유형의 인물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영범은 세 번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세 번째 인물 중에서도 영범은 기적과 저주가 그렇게 교환되는 굴레라는 것에서
벗어나고 싶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기적을 받은 사람까지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전까지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본인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좀 수동적으로밖에는 대응할 수 없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람인데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흥미로웠고 그런 지점을 좀 잘 드러내보고 싶었습니다. 제가 맡은 선희 역은 굉장히 평온하고 아무 일 없이 살다가 상황과 환경과 모든 좀 세상이 바뀌는 사고를 당해요. 그러면서 의지하는 무언가가 대상이 또 바뀌기도 하면서 모든 욕심과 욕망이 점점 차오르면서 그거에 정점을 찍게 되는 상황이 오는 캐릭터인데 저 같아도 저에게 주어진 상황이 바뀌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없어진다면 그 부분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대상이 생길 것 같아요. 그 대상에서 제가 얼마만큼 그거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희생할 수 있고 그거를 원하는가를 좀 재밌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. 또 이 두 분과는 달리 그러니까 비교적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없는 상태에 정말 홀로 아들 키우면서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요. 그런 캐릭터가 그 어떤 저주를 받았을 때 그것도 영범 선배님처럼 제3자로서 제가 가장 살아야 하는 어떤 존재가 저주를 받았을 때의 변화하는 시점과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받아들이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그 순간의 그 관통선을 어떻게 더 재미나게 좀 훨씬 더 관객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던 것 같고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들이 더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서로 배우분들 간의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. 다 이제 세 분 다 같이 맞춰 오셨는데 실제로 만나뵀을 때 깜짝 놀랐고 그 아름다움에 그런데 함께 작업을 해보니까 소통하기가 너무 편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뭐 스태프들 현장에서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데 아주 능력이 탁월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주 큰 도움을 받았고 김희열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춘서의 역할을 너무나 눈앞에서 선명하게 이렇게 그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하는데 그 역할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누군가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. 정말 선배님의 집중력과 어라의 이 집중력이 저에게는 너무 좋은 에너지가 돼서 더 좀 조금 더 힘이 났었던 것 같고 감독님만 저희와 같이 함께 정말 재밌게 하셨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우리 감독님이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지금처럼 프롬프트에 있듯이 항상 저에게 디렉션을 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희한테는 좀 재밌게 좀 다가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진짜 저희 오컬트 미스터리 오컬트지만 사실 현장은 그렇게 미스터리하지 않게 굉장히 정말 서로의 에너지로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었던 기억이 나요. 네. 그 첫 촬영 전에 이제 선배님들은 먼저 이미 촬영을 몇 번 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저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갔거든요. 근데 두 분의 어떤 일단 케미가 너무 좋았고 이 두 분이서 너무 유쾌하고 따뜻하고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어떤 그 분위기로 저를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막 스태프들한테도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오히려 저도 이게 첫 촬영인지 모를 정도로 좀 이렇게 가족처럼 마음이 편안해져서 막 연기를 좀 잘할 수 있었던 그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또 어떤 동료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거 시작한 게 정확히 딱 바로 1년 전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약간 10월 뭐 이때쯤에 저희 첫 뭐 좀 사전 만남 갖고 좀 추워질 때 그래서
겨울에 정말 추웠는데 제가 감히 춥다고 할 수 없었어요. 왜냐면 두 분이 너무 씩씩하게 막 그 본인 추운 것보다 이제 상대방들이나 스태프들 추운 걸 훨씬 더 막 생각하시면서 하셔서 아주 많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. 어떤가요, 제 멘트 선배님? 좋았어요. 이번 영화가 첫 상업 영화라고 들었습니다. 이 첫 상업 영화를 구원자 오컬트 작품을 좀 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 많은 작품들을 준비를 하고 엎어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와중에 가장 간절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. 근데 그 와중에 만났던 이 작품 자체가 제 마음 같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고, 저 또한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제 선택이 관객분들에게도 어떤 간절함으로 가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상업 작품이나 어떤 다른 또 차기작의 작품에 대한 어떤 욕심보다는 이 작품 자체가 순수했고 이 작품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절실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한번 진정성 있게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. 이 작품이 원작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. 혹시 각색을 하시면서 좀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저는 주도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. 인물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, 그것이 남성, 여성, 또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자기의 간절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, 그리고 자신의 간절함에 대한 선택과 그 대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드러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좀 더 각색을 하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원작은 좀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원작도 이제 기적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근간은 동일하고요. 그 속에서 저희 가족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더 저희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좀 더 나의 모습과 닮아 있고, 또 나의 모습처럼 용기를 내고, 또 나의 모습처럼 고민을 하고,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,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추가를 했고요. 원작 같은 경우는 좀 더 미스터리함의 느낌, 그리고 미스터리함 속에서 실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 무드와 분위기를 잡는 쪽에 좀 더 중점이 두어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한국에는 그래도 오컬트를 좋아하시는 골수 팬들이 좀 많은 걸로 있는데, 그들이 좀 충족할 만한 관전 포인트와 함께 우리 작품 이런 거다라고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릴게요. 저는 오히려 귀신, 구마, 퇴마가 없기 때문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귀신, 퇴마나 뭐 구마 의식이 충분히 흥미로운 소재지만 그것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쨌든 결말을 예상하고 보게 됩니다. 근데 저희 영화는 귀신이나 퇴마가 없기 때문에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희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가장 무서운 건 사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, 저희 영화가 이 간절함을 두고서 이 사람들을 무섭다고 볼 수 있을까? 혹은 이 사람들의 간절함을 두고서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? 이 사람들의 간절함이 나와 같다는 거에 공감을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화가 오컬트 팬들 또한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누구에게나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순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? 기적이라는 순간을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? 이 물음 하나만은 남겨두고 가고 싶습니다. 누군가가 저주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요. 저는 기적을 받아보겠습니다. 기적을 받고, 만약에 저주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대신 저주를 받고 또 돌려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 말고 제가 기적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분을 위해서라도 기적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. 그러시군요. 좀 예, 과감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. 안 받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. 다른 사람이 저주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냥 품고 살아야 되는 건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거부할 것 같습니다. 와, 저는 지금 감독님과 선배님 말씀하실 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물음표를 남겠습니다. 네, 저는 기적과 저주를 무엇을 선택할지 궁금해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는 기적과 저주의 어떤 포인트보다 그 제가 춘서하면서 느낀 건데, 그 춘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들 하나 있었던 게 생각보다 기적이었더라고요. 건강한 아들과 함께 사는 게.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받지도 저주받지도 기적도 아니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건강하게만 제발 잘 살고 싶습니다.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순간.
혹시 뭐 현장에서 기억 남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무서웠던 현장 뭐 이런 거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있었어요? 저희 불 날 뻔한 거? 언제요? 주세요. 큰 건 아니고요. 큰 건 아닌데 왜? 아, 창고에서 난로가 이렇게 쓰러져서 한번 불이 날 뻔했었는데 스태프들이 다 불을 껐습니다. 근데 제 눈앞에서 이렇게 불이 나는 걸 봐가지고 네, 이거 어떡하나? 약간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하나 나는 거 정도. 근데 난로가 있었어요? 예, 조그마한 휴대용 난로. 예, 고개 쓰러지면서 예, 바로. 난로가 어떻게 쓰러지게 됐을까요? 누가 찾나? 아, 저는 그거를 쓰러뜨린 분을 봤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보셨어요? 네, 맞습니다. 보통은 볼 수 없는 분이실 것 같은데 보셨군요. 그 존재를 오. 그거를 끝까지 항고해 주세요. 네. 그게 더 미스터리인데요. 오. 배우님들은 좀 기억에 남는 촬영 현장 에피소드가 아, 네, 저는 밤 촬영할 때마다 되게 아름다운 홀령을 본 것 같은 경험들.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송민호 배우이고 김여라 배우님이셨다. 저 홀령은 사람을 홀리니까 아름다울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홀령이 아니고 연기자 이런 생각 잠깐씩 했습니다. 저는 딱히 기억에 남는 거 뭐 에피소드라기보다 저희 현장이 그 아무래도 좀 고요한 곳에서 찍어야 돼서 산골이나 좀 외진 곳에서 많이 찍었어요. 그 오고 가는 길이 굉장히 서늘했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. 그 왕복 2차선에 오고 가던 그 길에 가로등 하나 없는 그 현장을 가는 그 눈빛, 그 느낌, 그리고 집에 갈 때 느낌이 서늘했었던 느낌. 그래서 내일은 더 껴입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저도 이게 에피소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제 오컬트다 보니까 피 분장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일단 너무 추우니까 내복을 막 두세 겹씩 입고 그 막 이렇게 펭귄처럼 너무 껴입어서 펭귄처럼 걷는 저희 셋이 다 피치를 하고 그 옆에 이제 감독님 계신 데서 그 막 고구마를 구워주셨거든요. 근데 제가 막 공구를 먹는데 저희가 다 그 에버랜드의 그 할로윈 준비하시잖아요. 예를 들면 거나 장면처럼 다들 약간 막 좀비 분장하고 막 뭐 하다가 잠깐 와서 야 고구마 좀 먹어 이러면서 셋이서 막 서로 막 으악 막 이렇게 하다가 고구마 먹는데 제가 그게 너무 웃겨서 집에서도 계속 웃었거든요. 이거 진짜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 캐릭터들이 너무 대비되다 보니까 그 너무 그 캐릭터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재밌었어요.